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결세를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프리랜서 분들 가장 고민되시는 것이 3.3% 원천 징수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업자 등록하셨을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공제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프리랜서 분들은 그 특성상 직원이라든지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건비로서 지출이 되더라도 비용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외주로 고용했다라는 그 원천세 신고를 하셔서 비용을 인건비로서 처리를 하시는 게 절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 프리랜서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인건비도 없고요. 또 매입하는 그런 매입 비용도 크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무실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처리할 것이 굉장히 모자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프리랜서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게 없을 때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이용을 했을 때 이 5천만 원 전부를 구입하는 시점에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씩 1천만 원씩, 5년에 1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큰 그런 규모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전액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프리랜서 특성상 이러한 물적 설비를 원칙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자동차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물적 설비가 없는 것이 프리랜서 분들의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물적 설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고 싶으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절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클라이언트와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발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건비를 받기만 하다가 주는 입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인건비를 주는 입장이 됐을 때 당연히 나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 신고다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일을 다른 분에게 좀 맡기고 외주를 주고서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통장에 입금하지는 않죠. 3.3% 원천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그 제외한 3.3%그 금액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신고 납부라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나는 원천징수라는 것을 해야 되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하셔야 나의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원천징수세 납부 제도가 나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내가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지급을 했다. 인건비 지급했으면 8월 10날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인건비가 매월 발생하게 됐을 때는 원천징수 신고도 매월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을 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반기별 납부인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원천징수 신고를 매월 기준이 아니고 반기별 기준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즉, 반기라고 했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발생한 내 인건비를 다 합산해서 다음 달 10일, 즉 7월 10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는 다음 달 10일이니까 1월 10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기별로 1년에 2번 원천징수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만 이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 직원이 20인이 넘어가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즉 20인 이하의 그러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원천징수 신고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 챙기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세서라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요, 내가 매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양식을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요. 이 서식은요, 매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2023년에 대한 모든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다음 연도, 즉 2024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만약에 놓치게 되면 가산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는 어느 시점에 맡겨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죠. 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단은 이렇게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라든지 지급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7,500만 원, 즉 매출액 기준으로 7,500이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방법으로 장부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인건비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자, 이 부분은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한다면 세금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인건비 처리가 안 되지만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건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따가 법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에 대한 인건비도 인정이 가능하냐라는 것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가족이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 사업을 도와주면서 인건비 지출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에게 넘겨서 작업한 경우에 뭐 인건비라는 요 단어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4대 보험이 발생하는 그러한 정직원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들 살펴볼 건데요. 공동사업자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나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와 또 내 친구 아니면 내 가족과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이 1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단독 명의일 때는 1억 원 전부 다 나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35%의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요.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즉 1억 원의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친구 또는 가족과 공동 명의 50%의 지분씩 설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달라질까요? 그러면 내 한 명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은요.
24%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명당 67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하고요. 이걸 두 명으로 합산을 하더라도 총 1,35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이 하죠. 그래서 똑같이 1억 원을 번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6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은요, 항상 누진세를 적용받아요. 누진세라는 것은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면요, 소득 금액 자체를 분산시킬수록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서 훨씬 더 세 부담이 적게 되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명의가 무조건 다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4대 보험료입니다. 어, 원래는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나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라고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엄연한 사업자로서 세금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즉 4대 보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건강보험료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사업자로 변하는 순간 4대 보험, 피부양자의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료는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내가 개인 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의 4대 보험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4대 보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동명의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절세하기인데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죠.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두 번째,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절차상으로도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통은 이틀 이내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즉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법인 사업자는요, 일단 설립 절차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법인이라는 것은 나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 등기라는 것을 하셔야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법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있더라도 나와는 다른 인격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때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법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져올 때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의 형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한 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의 장점이라고 봤을 때는 낮은 세율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법인 세율이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과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표 중에서 우리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이 구간에 한번 세율을 비교해 보면 같은 구간에서 소득세율은 40%를 적용받는 반면에 법인세율인 경우에는 20%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법인세율이 낮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내가 소득에 대해서 가져올 때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내가 똑같이 2억 원을 벌었을 때요. 개인으로 벌었을 때와 그리고 법인으로 벌었을 때 어떻게 금액이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서 2억 원의 과세 표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38%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요. 그리고 나는 개인 사업자로서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고 특히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소 높은 4대 보험
부담을 하게 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세표준 2억 원인 경우에 법인세율이 10%로 적용을 받습니다.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그리고 대표자, 즉 내가 1인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나의 급여로서 법인의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즉 나와 법인은요, 내가 1인 대표자, 1인 주주여도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나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 다 법인의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나의 소득으로 가져올 때 일반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한 번 더 부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법인세를 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급여로 가져오면 2차적으로 나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인에 대해서 급여를 얼마로 가져올 것인지에 따라서 그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 번 것을 다 나의 소득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일단 2억 원에 대한 법인세 10% 적용받고서 그리고 2억 원 내가 가져올 때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인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0%와 38%, 총 48%의 세율 적용받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실 때 더 세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내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가져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4천만 원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4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세율 구간 15%를 적용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세율 당초에 10%, 그리고 가져올 때 15%, 총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벌 때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법인의 경우 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법인으로부터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많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계속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상황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할 때 더 유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점 규모가 커졌을 때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개인 중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라라고 지켜보겠다라고 정해놓은 그런 사업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7.5억 원 이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지는데요.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일단 비용 처리를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세금도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세무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세무사한테 맡긴다라고 했을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요, 별도의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의 세무대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세무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도 징계를 받는 등의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으로서 전환을 하게 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겠지만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법인으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보다 인건비 처리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인건비라고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나의 가족, 을 나의 임원으로, 즉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인건비 굉장히 처리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대 보험 측면에서도 법인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다소 낮은 그러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퇴직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모든 소득의 종류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특히나 퇴직소득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대보험도 떼지가 않아요. 굉장히 유리한 소득의 종류가 바로 퇴직소득인데요.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대표자인 나에게 법인이 퇴직소득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세 부담이 없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관에 복리후생비 규정을 따로 두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정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된다면 그 정관에 맞춰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조사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를 정관에다가 규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에서 1억 원의 돈을 가져오고 싶다라는 상황일 때요. 일반적으로 1억 원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을요. 배당소득의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배당소득으로 가져왔을 때 이자와 배당은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해서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넘어가야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 부담한 것으로 내 납세 의무가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세율로서 내 세부담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는 배당,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의 형태로 가져오시는 게 우리 세부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으로 시작하고서 나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규모가 됐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의 개인 사업을 법인에게 파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을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열심히 사업을 꾸려서 그것을 팔 때 그 사업에 관련된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얹어서 돈을 받는 것을 우리 권리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5천만 원짜리 사업체다라고 했을 때 법인에 이 사업체를 팔 때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권리금이라는 항목으로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천만 원 추가로 준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죠? 자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리금이라는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걸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되면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을 더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그러한 형태가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법인 사업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법인 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권리금의 형태로 돈을 가져오게 되면 법인 돈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절세할 수 있는 팁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인건비,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동사업자로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 첫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분들, 그리고 법인에서 돈을 크게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프리랜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